클럽하우스 고음질, 잘못된 정보도 좀 있고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호환 관련 이슈도 많아서 꼭 검증된 연결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의 대다수 내용들은요, 클럽하우스에서 며칠 동안 열렸던 음향 감독님들, 교수님들, 개발자분들의 대화방에서 논의되고 실험되고 검증된 이야기들과 그 내용들을 정리해주시고 공유해주신 이수용 교수님의 글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사운드 랩입니다. 요즘 급부상한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는 기존의 SNS들과는 다르게 게시물은 하나도 못 올리고요, 오로지 음성 대화만 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3월 6일 업데이트를 통해 클럽하우스 오디오 품질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통화 품질에서 벗어나 고음질 송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수익화 모델까지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클럽하우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럽하우스 고음질 오디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정리된 스피커 입장에서 그리고 청취자 입장에서 고음질 오디오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신경 써야 할 이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먼저 스피커, 송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음질 오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하우스 방에서 스피커는 방 제목 오른쪽에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오디오 퀄리티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오디오 퀄리티는 로우, 노멀, 하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원상에 명기된 내용을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로우는 32kHz, 노멀, 하이는 48kHz이고 각각의 비트레이트는 로우부터 18kbps, 80kbps, 128kbps입니다. 그리고 명기된 내용으로는 로우만 모노고 노멀과 하이는 스테레오인데, 이게 이상하게 실사용 기준으로는 어떤 옵션을 쓰던 어떤 연결 방식을 사용하던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4월 12일 기준에서는 다 모노로 송출되고 있더라고요. 코드 분석과 실험 결과 이 서버에서 듣는 사람한테 오는 데까지는 스테레오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실사용에서는 결국 모노로 송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트랙을 분리해서 레코딩할 수 있는 장비 셋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클럽하우스 앱에서 아직은 모노로 송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고음질 오디오를 위한 연결 방식입니다. 우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날로그 유선 연결, 두 번째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용, 말하자면 디지털 유선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우선 아날로그 연결 방식은 아이폰, 아이패드에 있는 그 3.5 이어폰 마이크 연결 단자를 활용한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면서도 그냥 괜찮은 음질을 내주는 정도의 방식입니다. 이 방법만으로는 음악도 틀고 동시에 말도 하고 할 수는 없어서 계정을 2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믹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감독님들께서 실험해보시고 공유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리스트업된 장비를 보자면 로데 SC7, ESL007, 타스캠 IXZ, 아이리그2가 있는데요, 로데 SC7은 17,000원짜리 케이블로 이 중에서 제일 저렴하고 그냥 가장 간단하게 그냥 플레이어를 연결하면 되는 케이블입니다. ESL007은 로데 SC7에 비해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요, 클럽하우스로 입력되는 볼륨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 볼륨 노브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지지는 않는다고 해서 부드러운 자세한 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입력 개인이 모니터링하는 쪽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3.5mm 사극 포트가 없는 아이폰, 아이패드 모델에서 변환잭을 사용해서 이걸 연결하게 되는데, ESL007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USB-C 타입을 사용하는 디바이스에는 이게 변환잭을 사용해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타스캠 IXZ는 ESL007에 비해서 이 장비와 음원 플레이어 간에 연결하는 케이블을 하나 더 써야 된다는 점이 있지만, 이 클럽하우스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다시 자기가 들을 수 있어서 한 계정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로데 SC7하고 ESL007은 그게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이리그2는 이제 이게 해외에서 유튜브에서 클럽하우스 오디오 연결법으로 유명한 장비인데, IXZ와 비슷하게 이제 인풋도 넣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지만 지금은 해외 배송만 된다고 하네요. IXZ와 아이리그2 TS 인풋은 둘 다 하이제트, 다시 말해 기타 같은 고임피던스 악기 연결을 위한 인풋이라서 음원 플레이어를 거기에 연결하면 이게 임피던스 매칭 문제 때문에 고음이 조금 일그러지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타스캠 IXZ는 XLR 인풋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XLR 수랑 3.5mm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이게 깔끔하게 소리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는 이 밸런스 모노 인풋으로 스테레오 신호가 들어가느라고 레프트 라이트가 서로 캔슬링 되지 않도록 이 케이블링을 잘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만약에 이 부분을 잘 모르겠거나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오른쪽 위에 오디오 케이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날로그 유선 연결은 그나마 음질이 괜찮은 방식이고, 이게 음악을 틀면서 말도 같이 내려면 두 계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믹서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MR 베이스에 내가 노래를 불러서 커버하는 이런 박자가 중요한 작업이 아니라면 사실 이 계정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이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볼륨 밸런스랑 내가 송출하는 음악 밸런스를 들을 수 있어서 계정 두 개를 어쨌거나 사용을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다음은 iOS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잘못된 정보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이상하게 iOS 인터페이스라고 해도 이 클럽하우스 앱이랑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구성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실제로 구현된,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중에 이 장비가 클럽하우스랑 된다, 그리고 막 그래서 사용 방법, 연결 방법까지 다 나와 있는 영상을 보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그거대로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교체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잘 알아보시고 실사용 사례가 있는지 보시고 장비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라이트닝 커넥터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는 되는 iOS 인터페이스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라이트닝 투 USB 카메라 킷에다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게 몇몇 iOS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스칼렛 2i2나 야마 AG03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실험해 보신 분이 결국 일시적으로만 되고 자꾸 안 돼서 그냥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SB-C 타입 커넥터를 가진 12.9형 아이패드 프로 3세대, 4세대, 11형 아이패드 프로 1세대, 2세대,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가능한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들이랑 같이 조합돼서 작동이 확인된 USB-C 타입 iOS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줌사의 F6랑 P4 밖에 없습니다. 동작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 조합에는 로데 iXLR과 아이폰 11 프로, 아이리그 HD2와 아이폰 11 프로, 야마 AG03은 USB-C에서 동작이 안 한다고 하고요. 아포지 쿼르텟 듀엣 1과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투 M4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베이비페이스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줌 UHC2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줌 L20R과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는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이 방법이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사용 가능한 방법들 중에는 음질 최고! 게다가 한 계정만으로도 이 음악 재생과 마이크를 같이 쓰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와 음악의 밸런스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줌 P4와 F6 둘 다 USB 인터페이스로 작동할 때는 이제 믹서처럼 작동을 해서 투트랙으로 USB로 내보내주는 방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청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모노로 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P4와 F6는 각각 4채널, 6채널을 믹스해서 보낼 수 있고, P4는 팟캐스트용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헤드폰 아웃도 4개나 있습니다. 두 제품 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의 말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4는 299,900원이고 F6는 999,900원인데다가 또 마이크도 또 따로 사야 되지, 이어폰 헤드폰도 또 따로 써야 되지, 이러면 이제 비용이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가장 음질이 좋은 방식이니만큼 또 비용도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 퀄리티를 요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음악 작업이나 방송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의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참고로 F6는 저도 그렇고 동신호금 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비라서 렌탈샵 같은 데서 빌려주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잠깐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렌탈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클럽하우스에 오디오를 입력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는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출력 장치 말고 뭐 예를 들면 통화가 되는 블루투스 이어폰도 듣는 출력 장치도 있지만 마이크란 입력 장치가 있어서 이 핸드폰에 소리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아이폰, 아이패드 뭐 어떤 기종도 상관없이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만 하기만 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장비 예로는 로데 캐스터 프로가 있습니다. 이 모델이 블루투스로 통화 연결이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블루투스 통화할 때 이 장치를 인식시키고 나면 클럽하우스 앱에서도 블루투스 입력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비 중에서는 가장 다양한 입출력을 지원하고 또 블루투스 연결뿐만 아니라 유선 아날로그 연결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도 가격이 88만원에다가 마이크도 또 따로 써야 한다고 하니까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클럽하우스 앱이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하면 오디오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내용은 이어서 다음에도 설명드릴 내용인데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로 쓰실 분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또 이게 장치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클럽하우스 어플의 이야기라서 나중엔 업데이트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클럽하우스에서 소리를 내는, 송출하는 스피커로서 고음질 오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소리를 듣는 입장에서도 고음질로 듣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피커폰을 사용할 때 이 오디언스,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듣는 게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고음질입니다. 이게 오디언스 자리에서 들으면 이 고음질 음원이 잘 재생이 되는데 스피커 자리에 가면은 스피커폰으로 하면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 피드백, 하울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걸 억제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돌아가느라고 스피커 자리에서 스피커폰을 사용하면 음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피커폰을 사용하시는 청취자 입장이시라면 꼭 스피커 자리 말고 오디언스 자리에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투스 오디오를 사용하면 음질이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프로 같은 좋은 이어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스피커로 있던 오디언스로 있던 결국 음질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 성능에 상관없이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말하는 소리도 떨어지고 듣는 소리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음질로 들으시려면 블루투스 이어폰은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피커로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선 이어폰 헤드폰을 사용하시면 스피커 자리에 있던 오디언스 자리에 있던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스피커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클럽하우스에서 듣는 입장으로 있는 분들이 고음질 오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추가 이슈로는 클럽하우스는 실시간성이 중요한 대화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 때문에 UDP 통신을 사용해서 듣는 사람이 종종 소리가 끊기거나 아니면 소리 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현상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UDP는 그 왕년의 스타크래프트를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좀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익숙하신 단어이실 텐데요. UDP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TCP라는 방식과 잘 비교되는 통신 방식인데 TCP는 파일 다운로드라던가 웹페이지 띄우는 것처럼 이제 이 데이터 전체의 순서나 에러 없음이 중요한 때 주로 사용하는 통신 방식인데요. 통신하기로 한 두 장치가 서로 먼저 연결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쭉 잘 보내고 그 중에 혹시나 에러가 난 데이터가 있다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다시 받아서 완성된 데이터를 전체를 만든 다음에서야 연결을 끊는 방식인데요. 이에 비해서 UDP는 데이터의 완성 이런 것보다는 속도가 되게 우선시 돼서 연결 만드는 거 필요 없이 데이터를 막 보냅니다. 그래서 받은 쪽에서 데이터를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보는 쪽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요. 받은 쪽에서 에러가 난 데이터가 있다면 버려버리고 순서도 뒤죽박죽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실시간성이 중요한 데이터의 완결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UDP 통신을 클럽하우스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취자 입장에서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속도가 좀 바뀌거나 하는 현상을 겪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환경이 엄청 좋으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서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구간의 네트워크를 다 좋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잘 안 끊기도록 하는 것까지밖에는 노력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클럽하우스 고음질 오디오에 관한 내용 정리였습니다. 점점 클럽하우스에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저도 클럽하우스에서 4월 15일에 열리는 기부 콘서트에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그 전까지 올릴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제가 이 영상을 그대로 잘 올리고 그리고 이 영상을 마침 4월 15일 9시 전에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4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열리는 클럽하우스 최초 기부 콘서트 프로젝트 아크릴, 버벌진트, 퀸 아사비, 베이빌론, 유라, 퍼프데이가 함께하고 또 특별히 고음질을 위해서 홍대 그루브 앤 밸런스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이 프로젝트 아크릴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큐원 사운드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